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3.1절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일 강원도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며 교통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동해 고속도로 속초 구간이 전면 통제됐고 속초와 인제를 연결하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에선 도로에 갇힌 차량이 속출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11시 기준 미시령 58cm, 진부령 53cm 등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제설차 101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에 돌입했지만 차량들이 오르막 구간을 오르지 못하며 일부 제설차까지 도로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강원 영동 지역 폭설과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 조치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일 밤 인근 군부대 인력 16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차량 견인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세계면 기사입니다. 군사 쿠데타에 항의하는 미얀마 시민들이 군경의 유혈 진압이 벌어진 다음날 1일에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선 군경 발포로 쿠데타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시민들은 다음날은 1일에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28일 시위로 인한 미얀마 희생자 수는 UN 인권사무소에선 최소 18명, 미얀마 군부에선 최소 12명이 숨졌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민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는 2월 1일 군사 쿠데타 뒤 한 달 동안 민간인 약 30명이 사망하고 1,130명 이상이 군경에 체포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처럼 시위 희생자가 날을 거듭할수록 증가하며 군부에 대한 미얀마 시민들의 반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된 업종의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해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 원, 중간에 집합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 원, 계속 집합 제한돼 있는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전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19조 5천억 원 중 약 10조 원 상당은 국채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홍 의장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제외한 15조 원은 국채 발행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재원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이유진이었습니다. 이별이란 단어는 헤어짐, 쓸쓸함, 그리고 우울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유독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웠던 겨울과도 소중한 우리의 방학과도 이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별하기 싫다고요? 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별은 새로운 삶과 성숙을 향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별 뒤에는 새로운 기다림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모두들 하고자 했던 것들 다 이루시며 알차게 보내셨나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이번 3월 새학기의 새로운 시작이 무척이나 기다려지는 거 있죠? 아쉬운 지난 날들은 이제 그만 잊고 저와 함께 새로운 기다림을 맞이해보는 거 어떠세요? 여기는 수요일 아침 방송, 저는 아나운서 이유진입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연출과 아름다운 넘버들, 좌중을 압도하는 배우들의 춤과 연기, 이성보다는 감성이, 정형보다는 정열이 가득한 낭만적인 공연물 뮤지컬. 요즘 같은 날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기지 못해서 속상하시다고요? 수요일 아침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들만을 위한 아름다운 뮤지컬이 펼쳐집니다. 수요일에 보이는 뮤지컬, 태연의 아이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공연장 앞인데요. 오늘 저는 뮤지컬을 보러 왔는데 어떤 뮤지컬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힌트로 그 뮤지컬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젤리클 고양이들의 축제. 헤비사이드 레이어에서 새로운 삶을 받을 단 한 마리의 고양이를 선택받기 위해 고양이들은 각각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중간에 나쁜 악당 맥케버티가 나와 올듀 듀토로노미를 납치하는 사건도 있지만 축제는 계속 이어지고, 배척받던 그리자벨라의 메모리 노래를 듣고 감명받아 다른 고양이들이 그녀를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젤리클 고양이로 그리자벨라가 뽑혀 그녀가 헤비사이드 레이어로 올라가는 이야기. 줄거리를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무슨 뮤지컬인지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보러 온 뮤지컬은 바로 캐츠입니다. 세계 4대 명작 뮤지컬 중 하나인 캐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본 적은 없어도 안 들어본 적은 없을 유명한 뮤지컬 중 하나죠. 뮤지컬 캐츠는 1981년 런던에서 초연한 후 극찬을 받고 1982년 뉴욕에 진출해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 인기는 40여 년간 계속돼 10여 개국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캐츠의 원작이 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엘리엇의 시집에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음악을 더한 게 뮤지컬 캐츠라고 합니다. 그는 시의 음악이란 단어로 언어의 리듬감을 강조했으며 스스로의 시에서도 아분을 맞추는 데 탁월한 시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시인의 시가 원작이니 캐츠의 리듬감은 여느 뮤지컬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 캐츠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각 젤리클 캣들을 소개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즐기는 무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각자 다 다른 매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듯이 고양이들도 다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답니다. 어떠신가요? 벌써부터 무대 위 펼쳐질 공연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막 떨리는데요. 쉿! 드디어 공연이 시작하려고 하네요. 호피폴라의 렛츠 듣고 와서 공연 1부 시작할게요. 일부는 약 70분 동안 고양이들을 소개하며 진행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스토리가 없는 캐릭터극으로 이어집니다. 캐릭터극임에도 지루하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넘버들. T.S. 엘리엇의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뮤지컬이 왜 이토록 사랑받는지 알 것 같네요. 무대 장치의 변화는 없지만 사랑스러운 무대. 고양이 의상을 입고 고양이 분장을 한 배우들이 무대를 꽉 채워줬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배경으로 들리는 이 넘버는 올듀 듀토로노미예요. 선지자 고양이인 올듀 듀토로노미의 등장과 함께 이 넘버가 극장에 울려 퍼지고 있네요. 특히 아크로바틱, 마샬아츠, 아니면 발레? 기회가 뛰어난 앙상블들의 댄스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몸이 동물 중에서 가장 유연한 고양이의 몸짓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지 놀랍지 않으신가요?
넘버 메모리의 주인공 그리자벨라, 갑자기 등장해서 놀래킨 악당 맥케버티, 극장에 살면서 배우도 했던 젊어서 머리가 좋았던 고양이 아스파라거스의 거스, 기차역에서 살았던 고양이 스킨블샹스, 빅토리아 여왕시대부터 살아온 대장 고양이 듀테로노미, 거기다 대단한 기획꾼 미스토 펠리스까지. 이처럼 캐츠는 많은 인물로 무대를 채우는 독보적인 군상극입니다. 특히 인물이나 사건을 중점적으로 풀어내는 작품이 아니라 인물 하나하나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과거와 관계를 암시하고 우리에게 추측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이 군상극이라는 것이 캐츠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서사를 중요시하는 관객들에게 춤과 노래뿐인 뮤지컬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특징 때문입니다. Well, of all things, can it be really? Yes, no, oh, hi, oh, my eye. Midnight, not a sound from the pavement. 들리시나요? 이 넘버는 바로 메모리인데요. 이 노래를 듣기 위해 캐츠를 보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막 일부가 끝내려 할 무렵 유흥가 출신의 늙은 고양이 그리자벨라가 등장을 하고 고양이들은 그리자벨라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자벨라는 화려했던 젊은 날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바로 이 장면, 여기서 뮤지컬 캐츠를 대표하는 넘버가 불리게 되는 것이죠. 캐츠를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 넘버입니다. 대표 넘버 메모리는 뮤지컬 넘버라기보단 팝 음악처럼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넘버예요.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인터미션 갖고 2부 시작할게요. What happiness was, let the memory live again. Every street lamp seems to beat a fatalistic 이 2부가 시작되었어요. 악당 고양이 맥케버티가 등장을 해서 선지자 고양이 올류 듀토노미를 납치합니다. 하지만 마술사 고양이 미스터 미스토펠스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고 젤리클 축제는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자벨라가 다시 돌아와서 또 한 번 메모리를 부르네요. 아까 1부 마지막에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새 삶을 생각해야 해. 그래서 좌절해선 안 돼. 이는 그리자벨라의 노래 중 한 가사인데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앞에 많이 무너지곤 하죠. 그래서 부딪혀보지도 않고 나중을 걱정해 위험할 것 같은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인생은 한 번뿐인데 계속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면 재미없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가사를 듣고 앞으로 무섭지만 꿈꿔왔던 일들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다시 본 공원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제 다른 고양이들도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다해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그리자벨라가 새로운 삶을 다시 살게 되는 모습으로 공연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관람한 뮤지컬 캐츠 어떠셨나요? 저는 그리자벨라의 노래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도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특성, 인생과 연결해서 보니 젤리클 캣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큰 위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큰 위로와 감동이 전해졌기를 바랄게요. 뮤지컬 캣츠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찬 설레는 뮤지컬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고양이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디테일한 동작들이었어요. 본인의 분량이 아닌 부분에서도 계속 그루밍을 한다든지 하악질을 하며 실제 고양이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관객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무대 구석 2층에서도 여전히 본인의 배역에 충실하게 몰입하는 배우들이 있어서 캣츠가 오랜 시간 동안 큰 사랑을 받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관객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감동과 메시지를 남긴 뮤지컬 캣츠. 그럼 스텔라장의 욜로 들으면서 수요일에 보이는 뮤지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관람의 뮤지컬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단비, 기술의 김유진, 진행의 전 이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